시력 조작해 매달. 자,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? 네, 이게 시각장애인이 아닌데도 시각장애인인 것처럼 속여서 국가대표 유도 장애인 선수로 출전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. 대규모로 적발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. 그중에 먼저 한 명의 재판 결과가 이번에 먼저 나왔습니다. 이 선수는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직접 출전도 국가대표로 했었는데요. 원래는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출전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 선수는 시각장애가 전혀 없었습니다. 나중에 다시 측정을 제대로 해보니까 왼쪽, 오른쪽 모두 1.0의 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. 와, 1.0 시력이면요. 소장님 시력 어떻게 되세요, 혹시? 저 한 0.45? 0.45 정도. 아, 그럼 렌즈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? 렌즈 또 게다가 결막염도 있어 렌즈 잘 못 끼고요. 보통 때는 이렇게 안 끼고 있다가 운전할 때 공부할 때 가르칠 때 이럴 때만 이제 안경을 써요. 이게 1.0이 얼마나 이게 좋은 시력이냐면 도쿄올림픽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단 첫 메달을 안겼던 사격 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 김민정 선수 시력이 1.0이에요. 아니 세상에, 근데 이걸로 어떻게 장애 등급,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? 너무 부러운데요. 이 사람 어떻게 됐냐면 완전 연기를 했어요. 그래서 안과에 들어갈 때는 다른 사람의 팔을 이렇게 잡고서 들어가서 안 보이는 척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보이세요? 그럼 안 보여요. 이렇게 다 안 보이는 척을 한 겁니다. 아니, 저는 약간 이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병원에서, 그러니까 딱 그랬다,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인의 어떤 부축을 받아서 막 거의 이 시각장애인 흉내를 낸 거, 연기, 발연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애 판정을 받을 리가 없다. 이거는 만약에 징병검사, 뭐 영장 받고 신체 검사 받을 때도 막 안 보여 이러면은 저도 딱 그 생각이 정밀 들었어요. 검사를 해서 그거 딱 그러니까요. 드러나는데요.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국제 등급 분류 자격을 안과 의사가 인정받은 분이 이거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의사를 그냥 쉽게 속일 수 있었지? 이 부분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. 그렇게 치면 정말 군대 말씀하신 것처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빠지면 황당한 일 벌어지겠다 싶을 정도인데 그러니까요.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아시겠죠? 징계검사 못 속이는데 아니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빼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장애인 대회에 나가서 메달도 따고 국가 정보 포상금까지도 받았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장애를 가진 정말 노력을 하는 그 진짜 장애인 선수들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 거잖아요. 그럼요. 멀쩡한 사람들이. 예. 자, 최영진 리포터, 근데 어쩌다 이게 발각이 된 겁니까? 이게 한 선수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시력을 쟀는데 이게 1.0이 나온 거예요. 하하. 그러니까 매달 딸 때는 장애인이었다가 운전면허 딸 때는 시력 1.0이 된 겁니다. 세상에. 자, 그러면 이게 2018년에도 우리 JTBC에서 관련 사건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. 관련 내용 듣고 잠깐 이어가죠. 안보이는 척을 해야 된다. 지금 하고 너네 우리가 들어갈 테니 너네 그냥 따라와. 병원에 올 때는 거의 신봉사처럼 와요. 근데 어떻게 그러죠?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연기를 하라. 네.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네요. 맞습니다. 당시에 이제 총 13명의 선수들 그리고 국가대표팀 감독 이렇게 모두 적발이 됐었는데요. 그중에 일부 선수들은 이제 협회로부터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하라는 제안도 받았다, 지시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. 또 장애 진단을 잘 내주는 지방병원을 일부러 찾아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당시 선수 13명 그리고 이 13명의 선수를 국제대회에 출전시킨 혐의로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도 기소가 됐습니다.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그러니까 딱 지금 송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보면은 그런 거 해주는 병원이 있어. 라는 게 좀 있어요, 이게. 네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, 네. 이게 제일 이런 게 정말 악질적인 것이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다른 분들이 나갈 그 자리였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자기의
그 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시각장애를 가지고도 이렇게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타려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회를 부정하게 박탈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분이고요. 또 이런 식으로 메달을 따서 우리나라를 정말 드높였다가 이런 식의 부정적인 메달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그럼요. 국가 위신에도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? 나라망신이죠. 예. 자, 그래서 변호사님 1심 선고가 있었다는데 내용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. 일단 범죄 혐의는 뭐냐면 각 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업무 방해인데 판결 내용이 벌금 200만 원이에요.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하고 또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어떤 허위 장의가 보면 결과도 별로 좋지 않다고 했는데 벌금 200만 원이면 크게 경고가 됐을까요? 게다가 좀 양형 이후에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일 이후에 심사 과정이 강화됐고 제도가 강화됐다. 이 선수 덕분에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처럼 판결문을 작성하셔서 벌금도 낮기도 할 뿐더러 이런 얘기를 판결문에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도가 강화된 게 이 선수가 자랑해서 강화된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건 처벌할 건 처벌을 하고 그렇죠. 그 이후에 사후 제도를 강화해야 되는 건데 약간 납득이 안 가긴 합니다. 허허, 그렇군요. 지금 JH 벤님이 그 저희 채팅창에 본인이 지금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하셨대요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각장애 등급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. 의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건 이분의 주장이라는 걸 전제로 이건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또 말씀을 해 주셨네요. 알겠습니다. 뭐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.